안녕하세요. 두유도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둘째 마당 3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벤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렵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룰 때 마우스를 클릭한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클릭 이벤트라고 불러요. 그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사용자가 뭔가 하겠다라고 동작을 취할 때 그 사용자가 취하는 동작을 이 프로그램에서는 동작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동작에 대한 정보를 뭐 버튼이든 아니면 글자든 그런 데다가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 전달을 해줄 때 전달해주기 위한 그런 정보들을 이벤트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PC에서 동작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에서는 그거 외에 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벤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화면에서 스타트 메뉴를 누르고요. 자, empty activity 선택된 상태에서 next. 자, 그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자, my event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패키지 네임에서는 my를 삭제해 보죠. 자, 그리고 finish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일단 화면을 한번 바꿔볼 텐데요. 자, 화면 레이아웃이죠. 자, 화면 레이아웃을 우리가 세 개 영역으로 한번 구분해 볼 겁니다. 자, 세로 방향으로 세 개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자, 첫 번째 영역에다가 뷰라고 하는 걸 집어넣을 거고요. 두 번째도 뷰, 세 번째는 스크롤 뷰가 들어가 있는 자, 그 상태로 그 안에다가 텍스트 뷰가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자, 우리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영역은 이벤트를 발생시키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영역 맨 밑에 있는 데다가는 그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그냥 뿌려 볼 거예요. 보통은 이제 로그라고 부를 수가 있죠. 자, 어떤 정보를 글자로 쭉 뿌려주는 거 확인을 위한 그런 정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왼쪽 프로젝트 영역은 줄여놓고 그다음에 activity main.xml을 열고요. 자,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기본 화면이죠. 자, 그럼 여기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거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없애주고요. 자, 우리 세로 방향으로 3분할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을 하면 3분할하기가 상당히 쉽죠. 리니어 레이아웃과 레이아웃 웨이트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최상위 레이아웃 왼쪽에서 컴포넌트 트리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되어 있는데요. 이거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컨버트 뷰라고 하고요. 리니어 레이아웃 선택하고 어플라이. 그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허리젠틀로 되어 있는데요. 세로 방향으로 3분할 할 거기 때문에 선택하고 오리엔테이션 선택한 상태에서 버티컬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세 개의 뷰를 넣을 텐데요. 자, 여기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자, 여기 보면 위젯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뷰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뷰라고 하는 모든 것 여기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것들, 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뷰라고 부르는데 그 모든 뷰들의 가장 상위 클래스로 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한 모양이 딱 있는 건 아니고요. 얘가 일정 영역을 그냥 차지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뷰라고 하는 걸 갖다 놓자. 자, 그러면 뷰가 하나를 꽉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뷰라고 하는 거의 레이아웃 하이트, 세로 크기를 자, 랩 컨텐트가 아니라 자, 0dp 자, 세로 크기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뷰 갖다 놓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0dp. 자, 세 번째는 두 개는 이제 뷰, 아무 어떤 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역만 차지하는 뷰라고 하는 걸 갖다 놨고, 그 다음에 자, 카먼에 다시 가서 자,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걸 이제 세 번째 갖다 놓자. 자,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것도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하는 거를 0dp로 만들어 보자. 자, 그러면 세 개의 뷰가 요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이라고 하는 거 아래쪽에 세 개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스크롤 뷰를 열어보면 그 안에는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어서 여기다가 자, 다른 뷰를 추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른 뷰의 영역이 얘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보다 넘어가 버리면 스크롤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여기다가 텍스트 뷰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여기다가 텍스트 뷰에다가 뭐야? 글자를
넣어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자, 텍스트 뷰의 텍스트 속성에 들어가 있는 기본 글자 텍스트 뷰는 삭제를 해줍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세 개의 뷰가 0dp라고 하는 레이아웃 하이트 값을 갖고 있으면서 자, 추가되어 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레이아웃 웨이트 값에다가 1 집어넣고요. 자, 두 번째도 레이아웃 웨이트에다가 1 집어넣고요. 세 번째도 레이아웃 웨이트에다가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 3분할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3분할이 되는지 자, 우리 이전에 배웠었어요. 그죠?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개의 뷰가 가지고 있는 자, 요 아이디 값 잘 보시면 되겠죠. 뷰와 뷰2라고 하는 아이디가 자동으로 붙었죠. 그다음에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거는 아이디가 안 붙었어요. 그다음에 텍스트 뷰는 텍스트 뷰가 붙었죠. 이 스크롤 뷰는 보통은 이제 이 자바 소스 코드에서 여기다 기능을 넣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 뷰에는 자동으로 붙었죠. 그래서 자바 소스 코드에서 찾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리니어 레이아웃, 최상위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도 아이디가 없는데 이걸 찾아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아이디를 입력해서 자바 소스 코드에서 찾아서 기능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하얗게 보이죠. 그래서 이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각각에다가 색상을 한번 자, 넣어 볼게요. 자, 뷰를 선택을 하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서 백그라운드 여기 스포이드 모양의 아이콘 눌러서 색상을 한번 넣어봅니다. 자, 여기 파란색 계열 한번 가볼까요? 자, 파란색 계열 선택하고 좀 연한 색상으로 만들고 자, 하면 이렇게 색상이 부여가 되겠죠. 두 번째는 자, 스포이드 눌러서 주황색 계열 한번 가볼까요? 주황색 계열. 자, 이렇게 주황색 계열이 들어가게 됐네요. 자, 필요하면 이 밑에도 색상을 넣을 수가 있겠죠. 네, 스크롤 뷰에도 넣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두 개만 색상을 넣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가 요 두 개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 뷰에도 아이디가 붙어 있으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자바 소스 코드를 입력을 해서 기능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액티비티.java 소스 코드를 열어 봅니다. 자, 그리고 저희 클래스 안쪽에다가 우리 텍스트 뷰라고 하는 자,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 거예요. 텍스트 뷰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on create라고 하는 거 안쪽에다가 저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이 XML 레이아웃 안에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다 만들었죠? 그러면 이게 분리돼 있어서 레이아웃 안에 있는 텍스트 뷰를 먼저 찾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텍스트 뷰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find view by id로 해서 r.id. 텍스트 뷰라고 하는 자, 다시 말하면 텍스트 뷰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가서 보면 얘가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죠. 자, 얘를 찾은 겁니다. 자, 얘가 되겠죠. 그럼 얘를 찾아서 이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변수 자체가 클래스 안쪽에 있기 때문에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함수에서 접근 가능하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find view by id로 해서 다시 r.id.view라고 하면 자, 여기 화면에 있는 이 첫 번째가 되겠죠. 얘가 view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있으니까 자, 이 아이디를 가진 얘를 찾아서 자, 어떻게 해요? 왼쪽에다가 equal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view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면 이 변수에 할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뷰가 되겠죠? view. 자, set on touch listener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set on touch listener라고 하면 자, 여기 소괄호 엔터 쳤고요. 소괄호 안에다가 new라고 하고요. 자, on touch라고 해보면 view. on touch listener가 있죠.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자, 온터치 리스너의 기본적인 함수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온터치라고 하는 이 함수는 이 뷰를 터치했을 때, 터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클릭이라고 하는 마우스 클릭은 한번 딱 눌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눌렸다 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터치라고 하는 거는 눌린 상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눌린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뗀 상태 이 각각을 구분해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걸로 자,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로 그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손으로 누르거나 움직이거나 떼게 되면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자, 요 return false를 삭제를 하고요. 요 안에서 우리가 요 이벤트를 처리해 주는 코드를 넣어 주도록 할 거예요.